이번 강의에서는 MRI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핀 에코 펄스 연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경사자기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핀 에코 펄스 연결은 90도 펄스와 180도 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도 펄스에서 총축 자와도가 모두 횡축 자와도로 바뀌죠. 여기서부터 횡축 자와도의 형성은 핵스핀들의 동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동위상으로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자기장이 있으면은 이것들이 핵스핀들이 이런 식으로 정렬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방향으로 정렬되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장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뭉쳐서 움직이죠. 그래서 동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이스트 펄스가 없어지면은 이 횡축 자와도를 회전하는 이러한 자기장에 축을 해서 회전하는 횡축 자와도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흩어지죠. 같이 뭉쳐가지고 움직였던 것들이 이 펄스가 없어졌으니까 스핀 인터랙션, 스핀들 사이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흐트러지겠죠. 자, 그래서 이 동위상이 끼어집니다. 그래서 디페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페이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횡축 자와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종래에는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동위상이 끼어지는 핵스핀에게 우리가 180도 펄스를 걸어주면요, 이 핵스핀들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것들이 이 180도 펄스에 의해서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것이 합쳐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데요. 자, 그러면은 합쳐짐으로써 우리가 코일을 두면은 신호가 에코 신호가 우리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페이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위상이 있다는 게죠. 자, 그래서 이 90도 펄스를 걸어준 후에 2분의 TE 타임 오브 에코입니다. 에코 시간 2분의 T 후에 지난 후에 180 펄스를 걸어주면은 그 후 2분의 T 이후에 이것이 뭉쳐지죠. 뭉쳐져 가지고 신호를 냅니다. 자, 이 현상이 이제 메아리와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여서 에코죠. 그래서 이러한 펄스 연결을 스핀 에코 펄스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핀 에코 펄스 연결은 실질적으로 MRI 촬영에 많이 사용하는 펄스 연결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이 첫 번째 90도 펄스에 의해서 횡축 좌우도가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2분의 t 지난 후에 180도 펄스를 걸어주면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흩어지는 것이 이제 거꾸로 모이잖아요. 모여서 2분의 t 지난 후에 모여져 가지고 신호를 내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펄스 연결, 스핀 에코 펄스 연결이라고 합니다. 에코 신호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싱크 펑션이 돼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스핀 에코 펄스 연결에서는 반복 시간을 T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걸어주는 하고 이것이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이 TR입니다. 자, 그러면은 TR 시간 동안에 회복된 종축 좌우도가 이런 식으로 회복되죠.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데 회복된 그러한 종축 좌우도가 스핀 에코 펄스 연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T 후에 관측되죠. 자, 따라서 이 신호의 에코 신호의 세기는 이 T1과 T2 이안의 연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축은 다르죠. 그래서 TR 동안에 이런 식으로 회복되어 종축 좌우도가 90도 펄스에서 눕혀지고 그리고 180도 펄스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돌므로써 결과적으로 그래서 2분의 t 90도로 펄스를 걸어준 후 2분의 t 후에 이 스핀들이 핵스핀들이 뭉쳐져 가지고 페이싱이 되어 가지고 신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한 T1과 T2 연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 동안에 회복되는 이 종축 좌우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앞에서 봤다시피 T1, E1에서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호가 90도 펄스에서 눕혀지고 그리고 180도 펄스에서 합쳐져서 T 시간 후에 이런 식으로 데킹이 되잖아요. 데킹이 되는데 후에 관찰이 되니까 이 두 개의 곱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T가 여기 T라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핀 에코 펄스 연결에서의 신호의 세기는 이 함수에 비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TR 시간 동안에 회복되죠. 회복되는 종축 좌우도가 스핀 에코 펄스 연결의 90도 펄스에서 횡축 좌우도가 되고 그 T 시간 후에 에코 신호로 관측되기 때문에 이 신호가 T2 이완에 의해서 줄어드는데 그 후에 T 후에 신호가 관측되기 때문에 이 꼽으면 되죠. 여기서 M0는 이 조직의 양성자 밀도에 관계되는 그러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이 스핀 에코 펄스 연결 후에 180도 펄스를 연속적으로 벌어져 가지고 에코 신호를 계속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데케이 하잖아요. T2 데케이 하니까 이 지점에서는 에코 신호가 최대가 요거고요. 이 지점에서는 에코 신호의 최대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신호가 갈수록 데케이 하기 때문에. 자, 다음에 강조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레코 플러스 연결에서 TR과 T는 제어가 가능한 거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T1, T2 양성자 밀도 강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조 영상을 이용함으로써 특정 부분을 촬영할 때 영상 대비 인자인 T1, T2 양성 밀도 중에서 하나를 택할 경우에 영상 대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T1을 선택할 수도 있고 T2 또는 양성 밀도를 선택해서 그걸 강조해서 영상을 얻음으로써 이 병의 유무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도록 영상 대비가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90도 90도 펄스 연결이나 역회복 펄스 연결에서는 영상 대비 인자가 T1이나 또는 양성 밀도밖에 없었죠.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것을 상기해 보면은 이밖에 없었는데 이 스피네코 펄스 연결에서는 이에 덧붙여 가지고 T2도 영상 대비 인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TR과 TE가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첫째 이제 TR을 한 길게 잡는 경우를 한번 보죠. 자, TR을 화이트 매트하고 내측 수액 CSF인데요. 이 상당히 길게 잡으면은 이 두 개 다 거의 다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경우 모든 조직의 종축 자화도는 거의 회복이 됩니다. 자, 회복은 이거죠. 이 부분이잖아요. TR 동안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요것이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 1대잖아요. 1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1 조직의 T1 이완 시간은 영상 대비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긴 TR인 경우에는 T1이 다 회복되었으니까 T1 이완이 다 끝났으니까 T1 이완은 이완 시간은 영상 대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길게 TR을 길게 잡을 경우에 이 T를 갖다가 짧게 잡을 수도 있고 길게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우선 T를 짧게 잡은 경우에 이 경우 이 정도죠. 자, T를 짧게 잡을 경우에는 T가 T2보다 적게 되니까 이 항도, 익스포넨셜 이 항도 거의 1이 되었잖아요. 1이 되었으니까 뭐 똑같으니까요. 뭐 그때 데케이 하자마자 요니까 거의 값이 변함이 없죠. 그래서 1이고 그래서 T2 이한 시간도 영상 대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죠. T2에 대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경우 결과적으로 양성자 밀도에 의해서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조직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양성자 밀도 강정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우에 자, 그래서 롱 TR, 쇼트 T 경우에는 양성자 밀도 강정상을 얻습니다. 액체 부분이 양성자 밀도 좀 많기 때문에 액체 부분이 영상에서 좀 액체 부분이 좀 밝게 보이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롱 TR인데 T도 좀 길게 잡았다 이죠. 그러면 여기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T2에 의해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SF는 이완이 이 T2 이완이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되고, 그 화이트 매터는 이완이 짧기 때문에 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래서 TR이 긴데 T도 길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T2에 의해서 구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각 조직이 T2 이한 시간 차이에 의해서 영상 대비가 되니까 T2 이한 시간을 우리가 영상 대비 인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T2 강조 영상을 얻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long t 경우에는 T2에 의해서 조직 간의 신호의 차이가 구별이 되니까 T2 강조 영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T2 강조 영상에서는 이 액체 부분이 이완 시간이 길잖아요. 좀 고체 부분보다는. 자, 그래서 신호가 크죠. 신호가 크니까 T2 강조 영상에서 액체 부분이 신호가 좀 크니까 T2 이완이 길어가지고 보다시피 이게 천천히 이완되니까 빨리 이완되는 것보다는 신호가 크잖아요. 그래서 액체 부분이 상대적으로 밝게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 TR을 좀 짧게 잡았을 때, 쇼트 TR의 경우에 TR이 좀 짧은 경우에는 각 조직의 종축 자오도가 회복되지 않았죠. 알았으니까 결국 이제 이 T1, 이완 시간 차이에서 조직의 신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회복 아직까지 TR이 짧으니까 보다시피 CSF는 이완 시간이 길잖아요. 기니까 회복이 덜 됐고 그리고 화이트 매터는 이완 시간이 T1 이완 시간이 짧으니까 회복이 많이 됐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T1 이완으로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TR을 짧게 잡은 경우에 T를 짧게 잡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쪽 항이 이 T2의 항이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직의 그 차이는 T1 이완 시간 차이로서 조직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T1 강조 영상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이 long T, short TR인데 long T 같으면은 회복이 덜 됐는데 오랫동안 또 기다리가 신호를 하니까 신호 자체가 적잖아요. 작아서 실용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hort TR, long T 경우는 별로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short TR하고 short T 경우에는 이 T1 이완 시간 차이에 의해서 조직의 신호의 크기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T1 강정사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액체 부분이 주로 T1이 길죠. T1이 길으니까 회복이 더딥니다. 더디니까 고체 부분에 비해서 더디니까 결과적으로 T1 이완 시간인 경우에는 액체가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신호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액체 부분이 T1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액체 부분의 신호가 작고 그래서 액체 부분이 어둡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 long TR인데 이제 long T 경우에는 T2 강조 영상이고요. 그리고 액체의 T2 이완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T1 이완이 오래 걸리니까 결국 횡축자오도 소멸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신호는 횡축자오도 주잖아요. 그래서 소멸이 오래되니까 결국 횡축자오도 많이 남아있죠. 액체 경우에. 그래서 T2 강조 영상에서는 액체 부분이 상대적으로 밝게 보인다. 그리고 long TR, short T 경우에는 양선자 밀도한 영상이고 액체 부분이 좀 약간 밝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쇼트 TR에다가 롱 T 해보면은 신호가 너무 적어서 비실용적이고요. 그리고 쇼트 TR에서 쇼트 T 하면은 결국엔 T1 강정사 같죠. T1 강정사는 액체가 T1 이완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죠. 기니까 이완이 좀 덜 되잖아요. 덜 되니까 종축 좌우도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회복이 좀 덜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 행축자로 바꾸고 가지고 하면은 결국 신호가 적어지죠. 자, 그래서 T1 강정사에서 액체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뇌 사진을 보가지고 그만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TR, 짧은 T죠. 역시 이제 TR이 그죠. 250이고 뭐 지금 이제 짧은 그죠. TR도 짧고 그리고 T도 짧아요. 그러면 이제 T1 강제 영상이죠. 그래서 액체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인다. 그래서 내척색 이 부분이 좀 어두워 보이죠. 더 짧은 경우. 자, 그러다가 이 TR을 좀 길게 잡았어요. 2000 정도 잡으면은 그리고 이제 T도 좀 짧은 경우 같으면은 바로 양성자 밀도 강조 현상이죠. 그래서 액체 부분이 좀 얘보다는 좀 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비교해서 그 다음에 짧은 TR에 긴 T 짧잖아요. 짧은 TR이고 그 긴 T 경우에는 이 신호가 너무 적어서 옳은 영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긴 TR, 긴 T, 그래서 2000ms 한다고 해도 이제 80ms 한도로 TR하고 T가 전부 다 길죠. 긴 경우에는 이제 T2 강조 영상이죠. T2 강조 영상은 결국 액체분이 상대적으로 밝게 나타나죠. 그래서 보다시피 내척색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밝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TR과 T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 정해지면은 그에 맞춰 가지고 영상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T1 강조 영상에서는 이 액체 부분이 이완 시간이 T1 이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결국 신호가 적죠. 그래서 내척색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되고요. 그 T2 강조 영상에서는 액체 부분이 그 이완 T2 이완이 길잖아요. 기니까 오래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양성 밀도에서는 내척색이 T1 강조 영상보다는 좀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상의 T1 강조 영상이고 이건 T2 강조 영상이죠. 그래서 T2는 내척색이 좀 밝잖아요. 밝고 그리고 T1은 내척색 부분이 어둡고 그렇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밝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조직의 T1, T2 이완 시간은 각각 1000ms, 300ms이고 B 조직은 500, 150ms다. A 조직 양수의 밀도를 1이라 했을 때 A 조직 1이라 했을 때 B 조직의 양수의 밀도 0.6이다. 스페셜코 플러스 연결해서 TR을 2000ms, T를 500ms 로 했을 경우에 조직의 B는 신호의 B는 얼마냐? 그렇죠? 자, 신호는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자, 그래서 A 조직, B 조직의 이 B는 A 조직의 양수자 밀도, B 조직 양수자 밀도고 A 조직 T1,
T2, B조직 T1, T2 다 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잡아주면은 2000ms 간대이고 500 T 잡아주면 되고요. TR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B가 7.77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0ms T를 50ms 좀 짧게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 그렇죠? 짧게 잡으면은 똑같은 식에서 여자 계산해주면은 1.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것이 1에서 훨씬 2000하고 500ms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A조직, B조직의 B가 아주 크니까 이 신호 대비가 되니까 밝고 어두운 것이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긴 TR 그리고 좀 긴 T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영상이 명암 대비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는 뇌의 백질의 이완 시간은 T1이 500ms 한다고 D2가 70ms 한다고요. 뇌 측색은 상당히 길죠. 2500ms 한다고 D2도 210ms 한다. 백질과 뇌 척수액에서 양자 밀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스페네코 플러스 연결해서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답하라. TR이 2500ms 간대일 때 백질과 뇌척수액의 신호의 B를 비교하라. 자, 이것이 백질이고 뇌척수액입니다. 자, TR이 2500ms 간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회복되잖아요. 여기까지 회복되고. 자, 그럴 때 첫 번째는 TR이 2500일 때 신호의 B 요거하고 요거 B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자, 이거는 이거 회복되니까 T1 회복이잖아요. T1 회복. 마찬가지로. 자,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시키면 0.64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화이트 메타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거꾸로 될지 싶습니다. 맞아. 0.64 하니까 맞죠. 왜냐하면 CSP가 적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메타가 크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화이트 메타가 크고 CSP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CSF가 화이트 메타보다는 신호가 작다, 0.64다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백질 신호가 뇌척수액 신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질과 뇌척수액이 동일한 신호를 가지는 T 지점을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데케이 하잖아요. 화이트 메타는 이런 식으로 데케이하고, 그래서 이완 시간이 좀 빠르니까 빨리 데케이하고, CSP는 이완이 늦으니까 천천히 데케이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는 신호가 갔겠죠. 이 지점을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 신호가 데케이 하니까 T2 데케이 하기 때문에 T1 이 회복해서 그 다음에 T2 데케이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화이트 매트하고 CSF가 신호가 같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양사 밀도는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같으니까 떨어지고. 자, 그래서 값을 계산하면은 T가 47ms 나옵니다. 그래서 T를 47ms로 만들면은 두 신호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T가 47ms에서는 두 점이 발생하는 에코 신호가 동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T가 35ms에서 백질과 뇌척수액의 신호의 B를 구하라. 그래서 앞에 계산했습니다만 47일 때 같았는데 그보다 저 위에
부분은 화이트 매트가 좀 신호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비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CSF하고 T가 지금 35니까요. 35를 잡으면 되니까요. 나머지는 뭐 값이 다 하니까 잡으려면 0.85 나오죠. 그래서 35ms에서는 CSF가 아주 적죠. 이건 CSB하고 CSF는 이 값이고 화이트 메타는 이 값이니까 화이트 메타의 신호가 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1ms에서 한번 보자. 알겠죠? 141 이쪽이잖아요. 이쪽이니까 역전됐죠. 그래서 맞는 거 계산해 보면은 2.41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T가 35ms일 때는 백질의 신호가 더 강하다가 두 신호가 같아지는 지점 47ms를 지난 후부터는 내측색의 신호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커짐에 따라서 신호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두 조직 사이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 영상 대비는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35보다는 차이보다는 이것이 훨씬 차이가 크죠. 물론 신호가 좀 적은 게 거의 흠이지만요.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D는 TR이 3500ms, 아까 2500ms인데 좀 길게 잡았죠. 그래서 3500ms까지 갔습니다. 위 과정을 되풀이해 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A의 경우는 이 3500ms에서의 신호의 B니까 0.64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차이죠. CSF가 화이트 메타보다도 64%의 신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B는 백질과 내측색이 동일한 신호를 가지는 T 지점 구하라는 것이었죠. 계산하면은 30ms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47ms였죠. 2500ms일 때는 이건 좀 더 작은 지점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C의 경우는 이 35ms에서 내측색과 B로 구하고 또 그리고 140ms에서 구하라 그 이야기죠. 35ms에는 보다시피 이미 역전되었죠. 역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화이트 매트하고 CSF의 신호 자체가 여기서는 화이트 매트가 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CSF가 커진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 그래서 1.05로 CSF 신호가 더 커지는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41세컨드에서는 거의 점점 커지죠. 2.85, 1.05 차이에서 2.05로 폭이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세컨드에서 도저히 에코 신호가 발생할 것 같아지고 그래서 30이고 T가 커짐에 따라서 신호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두 쪽의 신호의 차이가 커져서 영상 대비가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접한 두 조직의 T2 이완 시간이 50ms하고 100ms이다. 스피네코 플러스 연결해서 두 조직의 영상 대비를 최대로 할 수 있는 에코 타임을 구하라 했죠. 자, 스피네코는 여기에 비례하잖아요. T2분의 T에 비례하기 때문에 신호 차이는 두 조직의 T2 이완 차이를 구하면 될 것이고 T가 최대로 되는 지점을 구하라 했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값들이 아니까 잡으려면 69.31 ms를 하면은 최대로 된다. 두 조직 A 조직 B 조직 두 조직의 영상 대비가 좋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MRI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피네코 펄스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경사자기장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사자기장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고 나서 결과적으로 MRI가 영상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NMR이 NMR을 이용한 영상 MRI가 가능하게 된 개념이 바로 경사자기장입니다. 자, 그래서 MR 신호를 이용하여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MR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게죠. 그런데 NMR에서는 핵에서 나오는 NMR 신호가 어느 곳에서 시료의 어느 곳에서 나오는 건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NMR 신호를 통해서 수소핵이 분자에서 어떤 결합 상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위치에서 신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MRI에서 영상을 구성하잖아요.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영상 가는 각 위치마다 이 신호가 다른 걸 갖다가 관측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른 그 신호를 우리가 명암으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MR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구성하려고 하면은 그 MR 신호가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그 신호의 세기를 명암으로 표현해서 영상을 구성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NMR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의 어떤 분자 결합 이런 특히 수소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걸 할 때는 그 시료에서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나온다 여기까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영상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각 위치마다 어떤 세기의 신호가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결과적으로 그 신호의 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명암 처리함으로써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체를 이 자기장 속에 넣고 라디오파 펄스 연결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펄스 연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수소핵 스핀이 내는 MR 신호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이 같은 자기장 속에 있기 때문에 오메가는 우리가 쇄차 운동하는 게 오메가는 감마 비라 했잖아요. 감마 비라 했는데 오메가는 거의 2파이 F잖아요. 2파이 F고 그 진동수가 F인 그러한 라디오파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체에서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진동수의 MR 신호가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 똑같은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결정할 수 없어서 영상을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MR 신호가 나오는 위치를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경사자기장 개념이다. 그래서 이 경사자기장 개념이 나오고 나서 비로소 MRI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 측정하는 게 전자기파잖아요. 라디오파잖아요. 라디오파를 갖다가 MR 신호 자체가 라디오파인데요. 라디오파인데 이 라디오파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면 파동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파동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1차원 평면 전자기파를 갖다가 우리가 전기장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또는 뭐 사인파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파동은 진동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장이 있고 주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수하고 파장을 곱하면 바로 속도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를 구별하는 데에서 이 물리량들이 다르면은 그게 다른 파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동수하고 파장 주기들이 다 속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알면 다른 건 다 알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진동수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한 개 알면은 진동수 알면은 이 파장도 알 수 있고 주기도 알 수 있고 하니까 한 개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 진동수로 이제 구별하는데요. 그래서 이 파가 진동수와 다르면은 다른 전자기 파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빨간 거하고 검은색 전자기 파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자기 파의 구별은 진동수가 다르면 다른 전자기 파로 구별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같은 진동수라도 이 두 개 청색하고 검은색은 진동하는 게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위상이 다르죠.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리고 두 개가 우리 구별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빨간 까만 것이 이제 진동수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다르다 가능성 알 수 있다시피 이 위상이 다를 경우에는 이것이 진동수 같더라도 같이 진동해도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더라도 위상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자기파의 구별은 이 진동수하고 위상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진동수가 같더라도 위상이 다르면 구별이 가능하고, 그렇죠? 자, 헥스핀 구별도 이 세차 운동이 다르면 구별하게 하잖아요. 세차 운동 이게 바로 진동수잖아요. 오메가는 2파이F니까요. 2파이F F니까 진동수죠. 그래서 오메가랑 똑같다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오메가 감마 B였잖아요. 자기장 B 속에 놓인 헥스핀들이 이러한 세차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차 운동 진동수는 걸어준 자기장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헥스핀이 외부 라디오파 펄스에 의해서 공명이 된 후에 외부 펄스가 사라지면 MR 신호를 발생하는데 이 MR 신호도 동일한 진동수예요. 그래서 외부 그런 진동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로 진동하는 그런 헥스핀을 NMR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MR 신호는 우리가 공명이니까 넣어준 거하고 동일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걸어준 라디오파 신호하고 동일한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명을 위해서는 그렇죠? 걸어주는 전자기파의 진동수 오메가는 헥스핀의 세차운동 진동수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헥스핀이 공명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식을 갖다가 관찰해보는 중요한 점이 이 공명 진동수가 외부 자기장에 비례하잖아요. 비례하죠. 감마는 상수니까요. 자, 그래서 경사자기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사실은 모든 개념 자체가 처음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라디오파를 갖다 걸어줘 가지고 헥스핀을 공명시키는데요. 그런데 이 전자기파를 하는 것이 일정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파장의 이 전자기파는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개의 파장으로 이루어진 전자기파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MRI에서 헥스핀을 공명시키기 위해서 가해주는 전자기파도 일정한 폭을 가진죠. 델타 F라는 폭을 가져요. 그래서 중심 진동수가 F0고 진동수 폭이 델타 F인 전자기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사자기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로트오버라는 사람이에요.
UIUC에 있는 화학과 교수고 또 물리과 교수로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것이 1973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2페이지짜리인가? 한 페이지가 2페이지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2페이지입니까? 190, 191이니까 2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NMR이 가능해진 거죠. 이 사람이 이 자기장 위치에 따라 다른 자기장을 사용함으로써 이 신호를 두 개 떨어진 이 두 신호, 물 신호라고 물의 신호를 관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터버가 1973년에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 NMR을 이용해서 영상 처리가 가능했다 해서 1980년부터 MRI가 이 병의 진단은 사용하게 됐고, 현재는 뭐 많은 병원에서 아주 정확한 그러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트버라는 분이 200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사자기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각 조직에서 나오는 MR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자기장은 첫 번째 경사자기장은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 자, 정자기장이 이게 뒤쪽 방향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건 뭐 1.5 테슬라 또 3 테슬라짜리 우리가 그 MRI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53 테슬라가 거의 대세니까요. 자, 그러면 이 3 테슬라 정자기장에 덧붙여 가지고 위치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인 경사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위치에 따라 다른 균리가 지지인 이러한 경사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각 위치는 전체적인 자기장, 정자기장에다가 이 경사자기장이 더한 그러한 자기장이 걸리니까 모든 위치에서 의 자기장이 달라집니다. 자, 헥스핀의 이 세차원되는 진동수는 이 자기장이 비례하잖아요. 오메가는 gamma b잖아요. 오메가는 gamma b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위치의 헥스핀들은 결국 다른 진동수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진동수를 가지기 때문에 MR 신호가 전부 다른 진동수를 내죠. 자, 그래서 구별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특정 위치의 헥스핀만 공명이 되는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부분은 반응하지 않고 그 부분만 반응하도록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MR 신호의 위치가 특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촬영하려는 단면이 결정되므로 이 경사자기장을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으로 부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자기장 비지로가 걸리는데 위치에 따라 다른 경사자기장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경사자기장이 B1 걸렸고, 요거는 B2 걸렸고, B3가 걸렸죠. 자, 그럼 전체 자기장은 정자기장에다가 경사자기장을 더한 것이죠. B0 플러스 B1, B0 플러스 B2, B0 플러스 B3. 자, 그러니까 요 위치, 요 아주 칼 같은 단면, 요 위치에 있는 헥스핀들은 이러한 진동수로 돌고 있고,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진동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핵스핀들은 이러한 진동수로. 그래서 각 위치, 모든 위치, 우리가 이 단면에 있던 각 위치에 있는 단면에 있는 핵스핀들은 각기 다른 진동수로 세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기파를 걸어주면은 거기에 맞아야지 이제 반응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반응을 하지 않겠죠. 자,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주는 이 라디오파는 일정한 폭을 가지고 있어요. F0에다가 어떤 폭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델타 F라는 폭을 가지고 있죠.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위치에 있는 그 폭에 맞는 이 위치에 있는 핵스핀들만 이 라디오파에 반응을 하죠. 그러면 각 위치마다 이 자기장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진동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동수가 여기 딱 맞는 것이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아주 좁은 영역,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영상폭이라고 합니다. 영상폭 안에 있는 이 핵스핀들만 반응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사자기장의 방향으로 기울기가 GG인 경사장을 걸어주면은, 여기서 걸어줬습니다. 기울기가 GG. 자, 그럼 임의의 G 위치에서의 경사자기장, 총 경사자기장은 임의의, 예를 들어 이게 뭐 G 위치라 칩시다. G 위치라 치면은 이 지점의 경사자기장은 기울기가 GG니까요. GG에다가 꼬박이 G죠. 이러한 경사자기장이 걸리잖아요. 걸리니까 그 다음에 정자기장은 지금 BG로 걸려 있으니까 이 두 개 더한 것, 그래서 BG로 더하기 GG가 G 위치에서의 자기장이죠. 자, 그러면은 그 위치에 있는 핵스핀들의 세차운동의 이 각 진동수 오메가는 감마 B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메가 2파 F니까요. 2파 F니까. 그래서 이 F0 맞는, 이 F0가 되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전자기파를 사용했을 경우에 F0에 맞는, 그리고 폭이 델타 F에 대응되는 그 폭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반응을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공명을 위해서 걸어주는 전자기파 펄스의 진동수폭이 델타 F라면은 이 전자기파에 공면되는 두께, 영상폭은 이걸 미분하면 되죠. 델타 오메가는 2파이 델타 F인데 요건 상수니까 요건 떨어지고, 미분하면 떨어지고, 요거는 DG가 되겠죠. 자, 여기서 DG를 구할 수 있죠. 여기 영상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이가 DG, 델타 G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영상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면 결적 경사자기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상폭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델타 F에 되고, 감마는 GG는 기울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얻으려는 어떤 단면을 이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 GG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계가 우리가 라디오파를 갖다가 쏴주는 그러한 기계의 이 델타 F가 이것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델타 F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울기를 조절함으로써 영상폭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 이게 변하면 또 이것도 또 변화해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개의 변수를 통해서 원하는 영상폭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다시피 기울기를 델타 F는 우리가 델타 F는 일정하게 놨다고 했을 경우에 기울기를 크게 하면은 영상폭이 작아지고 그리고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하면은 영상폭이 두꺼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을 위한 전자기파의 진동수 폭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델타 F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다음면 결장 경사자기장의 기울기를 조절함으로써 영상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울기를 크게 하면은 할수록 영상폭이 얇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면은 영상폭이 두꺼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폭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면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얻을 그런 단면이 결정되었어요. 자, 단면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단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단면 결정이 전자기장에 의해서 촬영하는 단면이 결정되었더라도 그렇죠? 이 단면 안에 있는 핵스핀들은 전부 똑같은 자기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차운동 진동수와 같죠. 그리고 이 공명에 의해서 발생되는 MR 신호의 진동수도 같죠.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게죠.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죠?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단면은 결정됐는데 그래서 그 단면이 결정됐지만은 그 단면을 또 들여다보면은 단면의 모든 위치에서 있는 핵스핀들이 동일한 자기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진동수로 이 세차 운동을 하고 그리고 공명 신호도 똑같은 그러한 신호를 내보낸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되죠. 어디서 나오는지 신호가 구별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단면의 평면에 수직인 두 개의 경사자기장을 다시 그려주면 되겠죠. 그려주면은 이 각 픽셀 엘리먼트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각 픽셀에서 나오는 이 공명 신호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3x3로 하나의 이 단면을 픽셀이 9개죠. 9개인 이 단면으로 영상이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단면이 결정되어 가지고 이 단면에 있는 핵스핀들은 동일한 진동수로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고 자, 그러다가 여기다가 Y축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경사자기장을 그려줬습니다.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경사진 자기장을 그려줬습니다. Y축 방향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단면이 결정되었지만 그 단면에는 모든 픽셀의 핵스핀들은 동일한 진동수로 세차 운동을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MR 신호의 진동수도 모두 동일하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Y축 방향으로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자기장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쪽 줄에 있는 핵스핀들은 빠르게 세차 운동이 커지잖아요. 그 자기장이 늘어났으니까 커졌으니까 더 커졌으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얘는 뭐 변함이 없고 밑에는 느리게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위쪽 줄의 핵스핀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아래쪽 줄의 핵스핀은 느리게 움직이고 그리고 중간 핵스핀은 진동수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걸어준 다음에 끄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핵스핀들은 동일한 진동수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다 끄면은 각 줄의 핵스핀들의 진동수는 원래의 진동수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위에 거는 빨리 돌다가 오래도 돌아가고 이건 변화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작점이 달라지죠. 위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통해서 각 줄에 이쪽 줄, 이쪽 줄, 이쪽 줄에는 위상이 달라집니다. 위상 차이가 생기죠. 저 위쪽 줄은 위상이 빠르고 아래쪽 줄은 위상이 늦고 중간 줄은 위상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에 의해서 각 줄의 위상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줄은 뭐 플러스 세타,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세타의 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같은 줄에 있는 것들은 진동수 똑같고 위상도 같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경사자기장을 또 걸어주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진동수 인식 경사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같은 줄에 핵스핀의 MR 신호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동수 인식 경사자기장을 X축 방향으로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기둥에 있는 것은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오메가 예를 들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줄은 변함이 없으니까 오메가. 그 다음 이쪽 줄은 느리니까 마이너스니까요.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이거 기둥이죠. 기둥에 그래서 이 진동수를 다르게 만들 수 있죠. 오른쪽 기둥의 핵스핀 진동수는 빨라지고요. 왼쪽 핵스핀은 느리게 되고 중간 지점은 변함이 없고요. 자, 이처럼 두 개의 이 경사자기장을 걸어줌으로써 모든 픽셀에 있는 핵스핀이 내는 MR 신호들은 다르죠. 구별이 가능하죠. 진동수가 다르든지 또는 위상이 다르든지 간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코사인 형태로 신호라고 치면은 다 똑같죠. 물론 각 지점마다 어떤 세기는 다르겠지만 A가 다르겠지만 다 똑같이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데 여기다가 위상을 바꿔주면 위에 거는 플러스 위상이고 이는 위상이 0고 이는 마이너스 위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똑같죠. 이 같은 줄에는. 자, 그 다음에 이 진동수를 달리 해주면은 이거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는 플러스 되고 이거는 변함이 없고. 자, 그래서 각 픽셀을 보면은 다 다르죠. 이거는 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고 이거는 오메가고 세타고 오메가 플러스고 세타고 오메가 마이너스고 0이고 오메가고 0이고 오메가 플러스 0이고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고 오메가고 마이너스 세타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위상이 다르든지 또는 진동수가 다르든지 모든 픽셀이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픽셀이 내는 MR 신호는 진동수가 다르든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또는 위상이 다르든지 0입니다. 0. 세타가 아니고 0.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 0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0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다 다르죠. 그래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이 위상인식 경사자기장과 진동수인식 경사자기장을 통해서 모든 픽셀의 나오는 전자기파의 신호가 진동수가 다르든지 또는 위상이 다르든지 이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어디서 나온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 신호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각 픽셀에 어떤 측정 장치를 대고 그 픽셀의 진동수하고 전자기파 나오는 진동수하고 그리고 위상을 측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 얻는 것은 이 어떤 단면에서 나오는 각 픽셀에서 나오는 신호들의 합을 우리가 측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 픽셀에서 발생하는 MR 신호가 진동수든지 위상이든지 모두 달라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모든 픽셀이 내는 MR 신호의 합을 측정하죠. 그래서 픽셀에 갖다 대고 하나하나 측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픽셀에서 나오는 이 전자기파 신호를 이 합을 갖다가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동수는 이 다른 진동수, 각 픽셀에서 진동수 나오는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진동수는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오늘 푸리에 변환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구별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 위상차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픽셀의 위상차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A에서 3x3 9개의 픽셀로 되어 있는 단면을 봤을 때에는 3개의 다른 위상이 존재하니까 플러스 세타, 0, 마이너스 세타 이 3개의 다른 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의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이 3개의 다른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분석하면 위상차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9개의 픽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처음에는 위상차를 주지 않고 그래서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주지 않고 신호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위상차가 120도 나오도록 플러스 120도, 마이너스 120도 나오도록 해서 또 신호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240도 나도록 측정해서 또 신호를 측정하고. 자, 그럼 이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각 지점의 어떤 위상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놨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위상 인식 경사자기장을 걸어주지 않고 데이터를 얻고, 두 번째는 각 픽셀 간의 위상차가 120도 되도록 걸어주고, 마지막에는 위상차가 240 되도록 걸어주는 등 세 번의 데이터를 더 얻으면 각 픽셀의 위상 차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MRI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256 by 256 또는 512 by 512를 사용합니다만 256 by 256이 하나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56 곱하기 256개니까 상당히 많은 픽셀이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의 이 과정을 360도에다가 256 나눠주면 1.4도씩 변화시키면서 위상차를 1.4도씩 변화시키면서 256번의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신호를 256개를 더 측정하는 게죠. 측정해가지고 각 픽셀의 위상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픽셀의 각 픽셀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우리가 한목에 나오는 전자기파 신호를 갖다가 푸리에 트랜스폼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진동수로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상 차이는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가지고 함으로써 데이터 수를 많이 날아서 결과적으로
각 픽셀에서 위상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전자기파 신호, MR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풀의 스펙트럼 분석 그리고 또 해서 위상차를 얻고 이래 해서 그러면 각 픽셀에서 나오는 신호의 세기를 갖다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각 픽셀에서 나오는 신호의 세기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세기를 명암으로 처리하면은 바로 영상이 되잖아요. 자, 스펙트럼 분석은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왔다 치면은 이러한 전자기파가 나왔다 치면은 이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각각의 진동수의 이 파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를 분석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동수를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신호에서 나오는 진동수를 분석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9개 픽셀의 각각에서 나오는 이 신호의 세기를 우리가 앞에서 한 스펙트럼 분석과 그리고 위상인식 경사 자기장을 계속 걸어가지고 9개, 세 번을 더 걸어가지고 데이터를 더 얻어가지고 그 위상차를 결정하고 이러면은 각 픽셀에서의 신호의 세기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고 뭐 6이고 뭐 3 이런 식으로 세기를 도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신호의 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신호의 세기를 명암으로 처리하면은 0이니까 검게 칠하고 6이니까 좀 밝으니까 밝게 칠하고 3이니까 그 중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바로 영상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각 픽셀의 신호의 세기가 결정되면은 이를 명암으로 표시하면 바로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 픽셀이 주는 신호의 세기는 각 픽셀의 헥스핀의 이완 시간을 반영한 신호죠. 그래서 신호가 큰 부분은 이완이 빨라서 큰 신호를 주는 것이고 신호가 적은 것은 이완이 느려서 신호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T1, T2 양사 밀도 강조 영상을 통해서 어느 MR 시간을 어느 부분 어느 조직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영상 대비인자를 택하여서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의 세기라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완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MRI에서 영상 인자는 바로 이완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R 신호를 얻는 과정을 보면요. 스피네코 펄스 시퀀스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R 신호를 얻는 과정, 스피네코 펄스 연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파 펄스 90도하고 180도 펄스를 걸어주는 시점에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 GG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점하고 여기하고 걸어줘. 단면이 결정되잖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단면의 영상을 얻을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90도와 180도 펄스 사이에 이 위상이식 경사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상인식 경사 GY를 걸어주면은 각 줄에 다른 위상을 갖다 부여하는 게죠. 각 픽셀에 쓰면은 각 줄에 위상을 앞에서 봤다시피 각 줄에 다른 위상을 부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에코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이 진동수인식 경사장애를 걸어가지고 신호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은 256 x 256 픽셀로 영상이 구성된다 했을 경우에 이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256번을 반복해서 해서 신호를 얻어가지고 컴퓨터로 처리해서 각 픽셀의 신호의 세기를 결정해서 그걸 명암으로 처리하면 MRI 영상이 됩니다. 자, 앞에서 한 내용에 대한 예제를 몇 개 보겠습니다. MRI에서 단면 결정 경사자기장의 기울기가 10mm 테슬라 per 미터를 사용했다.
그리고 RFI 진동수 폭은 2kHz다. 영상폭은 얼마냐? 그래서 이 식에서 영상폭 델타 G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오메가는 2πf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7mm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의 진동수 폭이 델타 F가 1kHz일 때 5mm 영상폭을 얻기 위한 다면 결정 계산자 기울기가 뭐냐 이걸 물었어요. 자, 이거는 위에 식과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이 경사자기자 기울기니까, 그래서 델타 G는 5mm고요. 델타 G는 5mm고 델타 F는 1kHz고 그렇게 계산하면은 7mm 테슬라 per 미터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 결정 경사자기자의 최대 기울기가 10mm 테슬라 per 미터이고 RFI 최소 진동수가 400Hz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소 영상폭은 뭐냐? 뭐 식에서부터 할 수 있겠죠. 0.94mm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5테슬라의 이 자기장에 놓인 시료가 x = 0cm와 x = 2cm의 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바로 로트버가 한 실험이라요. 앞에서 우리 봤던 로트버 실험이 이러한 형태의 실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FID 신호를 관측하는 동안에 X축 방향 1차원적이고 기울기가 1가우스/cm인 경사자기장이 걸린다고 했을 때 X = 0와 2mm 위치에서 XPN의 공변진동수 차이를 구하라 했어요. 자, 위치에 따른 경사자기장의 세기는 B가 B0에다가 기울기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지점 XPN 공변진동수는 감마 B이기 때문에 오메가 감마 B니까 F는 2파이 오메가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요. 자, 따라서 두 지점의 공변진동수의 차이 F1과 F2 그 차이는 거리 차이 2cm니까 하면은 8.52kHz가 나옵니다. 자, 두 위치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시로의 MR 신호를 측정하였다. 측정할 때 원점을 중심으로 X축 방향으로 1가우스/cm의 경사자기장을 걸었다. 두 위치에서의 신호는 원점에서의 신호와 비교하여서 플러스 1000Hz와 마이너스 500Hz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이 포함된 두 위치를 구하라. 뭐 이런 실험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로트버의 실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공변진동수가 2파이분의 감마 B7호고요. 그 X 위치에 이제 이 경사자기장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한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F0 플러스 델타 F가 되겠죠. 자, 공변진도 차이는 이 식에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델타 X는 델타 F는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0.25고 여기 델타 F죠. 델타 F가 1000Hz일 경우하고 델타 F가 500Hz 경우. 그래서 1000Hz가 차이 나는 경우에는 이 델타 S가 0.235cm고 500Hz 차이 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러한 값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Y1이 0cm 위치하고 Y2가 5cm에 있는 핵스핀을 기울기가 0.1mTesla per 미터인 위상인식 경사자기장을 이용해서 위상차를 만들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 경사자기장을 2ms 동안 걸어준다. 그 두 지의 위상차는 뭐냐? 자, 그러면 이 오메가는 감마 B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이
이거는 y가 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각 세타는 오메가 dt를 미분하면 0에서 t까지 타워까지 미분하면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니까요. 그래서 y1 제로에서의 각도는 세타1 제로이고 기준으로 잡으면은 5cm 위치에서는 15도로 두 집 이상 차가 15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G축 경사자기장은 두 안티 헬럼홀츠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헬럼홀츠 코일입니다. 두 코일에 떨어진 거리는 1m이고요. 1m고 각 코일이 중앙에 30가우스의 자기장을 만다고 했을 때 자기장의 결국을 구하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기장의 방향이 두 안티 헬럼홀츠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반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니까 중앙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에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는 이 거리의 자기장의 차이를 하면 0.6 가우스/cm의 경사 자기장을 이 안티 헬럼홀츠 코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